달아난 청에 지내온 유병언 회장 부자에 대해 검찰이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아직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 회장을 찾지 못할 경우 추적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어제 현상금이 내걸린 뒤로 실제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검찰이 수사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제 유병언 회장에 대한 현상금이 내걸린 뒤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상금이 내걸리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신고 전화가 와서 경찰, 검찰이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출동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제주 영농조합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천안 폐가에 있다. 또 금수원 안에 지하 터널이 있는데 이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등등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검찰은 이 내용들 가운데서 신빙성이 있는 제보를 추려서 지금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 회장이 워낙 재산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고를 하도록 더 유인을 하려면은 현상금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지금 현재 유병언 회장에게는 현상금 5천만 원 그리고 아들 장남 대균 씨에게는 3천만 원의 현상금이 각각 걸려 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지금까지 역대 최고 금액인데요.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1999년 신창원 도주범 신창원 사건 때 5천만 원이었고 또 2003년도 유영철 그러니까 연쇄 살인범이었던 유영철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의 현상금이 내걸렸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유병언 회장에게 5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보통 기준에 비해서는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병언 회장이 표면적으로는 경제사범인데 경제사범에게 5천만 원의 현상금이 내걸린 것은 아주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유 회장 소재가 아예 오리무중인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사실 유병언 회장에 대한 추적이 시작된 뒤로 이 검찰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유병언 회장이 금수원 안에 있을 때가 문제지 밖으로 나온 이상 유병언 회장 검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실 분위기가 조금 예전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이 유병언 회장에 대한 추적 작업을 계속 벌이고는 있지만 사실 그 수사 인력은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있는 모든 이 검거반 총동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6대 지검을 추려서 지금 유병언 회장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6대 지검은 강력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그 추적에 대한 특화가 돼 있는 팀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추려서 지금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고 또 특히 경찰이 이런 추적 작업 또 범죄인 검거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도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유병언 회장에 대한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사가 생각보다는 잘 안 풀리는 분위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유병언 회장을 숨겨주는 사람도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유병언 회장은 이 유병언 회장을 숨겨주는 사람도 엄벌에 처하겠다 어제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 데 이어서 오늘 또다시 구체적인 법령을 취재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형법 151조인데요. 이 법을 보면 범인을 숨겨주거나 혹은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언 회장을 숨겨주는 사람도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유병언 회장을 단지 숨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여주고 또 돈을 주고 심지어는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것까지도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해주거나 아니면 운전을 해주는 것도 모두 도피를 돕는 행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 사례도 하나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해 탈주범 이대호 씨 같은 경우는 교도소 동기였던 이 사람이 이대호 씨에게 하룻밤 재워주고 50만 원을
줬는데 이것 때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검찰이 유 회장을 돕지 말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동시에 유병언 회장 소재가 구원파 내부에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검찰에서는 유병언 회장의 도주를 이 구원파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병언 회장을 숨겨주는 사람에게 엄벌을 처하겠다는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또 동시에 구원파 내부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파 신도들 이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한다, 바란다 이렇게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유병언 회장에 대한 어떤 도주뿐만 아니라 사실 구원파 신도들 내부에 반대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원파 신도였다가 탈퇴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제 금수원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과정에서 압수물을 8박스 가져 나왔는데 여기에서 추적의 단서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유병언 회장이 금수원 안에서 머물렀던 곳이 이 교회로 쓰이는 이 강당 2층이었는데 이곳 2층에서 여러 가지 서류들 그리고 물건들을 가져 나왔다고 밝혔고요. 여기에서 혹시 유병언 회장의 이 소재를 파악할 만한 이 도주 경로를 확인할 만한 단서가 있는지 지금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유병언 회장이 마지막에 은신을 했던 곳이 바로 금수원 뒷산 너머에 있는 비밀별장입니다. 이곳 비밀별장에는 CCTV가 달려 있는데 이곳 CCTV를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이 내용도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CCTV 내용을 보면 유병언 회장의 가장 최근의 인상착의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유 회장이 어느 방향으로 도주를 했는지 이것도 앞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적이 장기화될 우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 허점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유병언 회장의 신병 확보 시기가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지적들이 우선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유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게 한 달 전인데 그 이후로 유 회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속속 진행이 됐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차례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명을 구속시켰는데 유병언 회장 입장에서는 다음이 내 차례가 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과연 금수원의 강제 진입 시기를 검토를 할 때 사실 구원파 측에서는 과거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무관하다는 점을 검찰이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며칠을 끌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유병언 회장이 도주할 시기를 벌어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검찰이 브리핑 때 밝힌 얘기 중에 하나가 금수원에 왜 그렇게 강제 진입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금수원 이 구원파 신도들 가운데 실제로 집에 유서를 써놓고 나온 신도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강제 진입 없이 무사히 이번 일이 끝났을 때 구원파 신도들의 가족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왔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검찰이 강제 진입을 했더라면 아주 그 불미스러운 일,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검찰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하지만 그때 당시에 또 금수원에서 유병언 회장이 빠져나올 가능성, 특히 주말 예배 때를 틈타서 나올 거라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놓쳤다는 것은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망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네, 유 회장의 자녀들 유대균 씨를 비롯해서 장남, 차남, 장녀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현재 추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세 자녀 모두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새롭게 들린 얘기 중에 하나는 프랑스에 장녀 섬나 씨가 있는데 프랑스 섬나 씨의 거주지에 가봤더니 이미 도주를 했더라 이런 얘기가 오늘 새롭게 들려왔고요. 지금 현재 이 섬나 씨의 집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데 40평 규모의 월세만 1,000만 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현재 이 검찰은 혁기 씨 그리고 섬나 씨 두 자녀들에 대해서 외교부에 여권 반납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해놨습니다.
또 경찰청에는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고요. 또 가족들을 통해서도 계속 국내에 들어오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권종혜 기자 수사 속보 계속 챙겨주시고요. 예,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종혜 기자였습니다.